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롱 속에 아니면 책장 속에 가방 속에 있을 섞인 큐브들을 더 이상 섞은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맞추게 도와드릴 박동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해법은 단 공식 두 개만 가지고 맞추는 해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큐브를 쉽게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자,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올바르게 큐브를 잡는 방법을 익혀야겠죠. 되게 많은 분들이 큐브를 이렇게 손 전체로 돌리시거나 아니면 손목을 이용해서 돌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이 큐브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손가락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큐브를 주로 오른손으로 돌릴 겁니다. 그리고 왼손은 지지하는 역할을 주로 할 거예요. 먼저 왼손 엄지와 중지손가락으로 큐브를 지탱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엄지를 앞에 이 3 곱하기 3의 가운데 조각에 대주고 중지를 뒤에 가운데 조각에 대줍니다. 그러면 큐브를 잡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은 기본적인 자세는 이렇게 엄지와 중지로 앞뒤를 잡는 것이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공식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던 거를 약간 90도를 돌려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큐브 조각들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큐브 조각들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세 가지 종류의 조각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 3 곱하기 3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센터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 조각들은 총 한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6개가 있고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센터 조각의 옆에 붙어 있는 이 엣지 조각들이 있는데요. 이 엣지 조각들은 총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큐브 전체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엣지 조각들의 옆에 붙어있는 코너 조각이 있는데요. 이 코너 조각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큐브 전체에 8개만 있습니다. 일단 큐브를 올바르게 잡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두 가지 공식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은 큐브를 돌려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만한 공식인데요. 바로 트위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트위스트라는 공식은 단 4번의 회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제가 방금 한 것은 트위스트 6번을 연달아서 한 것인데요. 이 트위스트를 하려면은 먼저 큐브를 아까 맨 처음에 알려드린 이 자세가 아닌 이 자세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지는 이 조각 위에 올려둬야 하는데요. 이렇게 잡은 상태로 큐브의 오른쪽 면을 한 줄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큐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이 여기 있으니까 이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면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 검지손가락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검지손가락을 통해서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공식이 제가 설명드릴 해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손에 익혀 두신다면 뒤에 따라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두 번째 공식은 바로 왼손 트위스트입니다. 네, 똑같은 트위스트를 왼손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서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먼저 한 손 트위스트를 완벽히 익혀 두신 다음에 반대쪽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왼손 트위스트도 같습니다. 왼손 트위스트를 할 때는 큐브를 반대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오른손 엄지와 중지로 큐브를 지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 엄지와 중지로 큐브를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면을 올립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여기 있죠. 왼손 검지손가락이 이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윗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 면을 내려주고 이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큐브 윗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왼손 트위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왼손 트위스트와 오른손 트위스트는 돌리는 방향만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손 트위스트를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뒤에 단계를 따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용어에 대해 다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큐브를 맞추어 볼 단계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릴 이 큐브를 맞추는 해법은 총 8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섞인 큐브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4개의 하얀색 엣지 조각을 모두 한 면에 모아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흰 면에 십자가를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흰 면을 모두 맞춰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큐브를 2층까지 모두 다 맞춰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노란색 면에 십자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노란색 코너 조각들의 위치를 다 맞춰 줄 것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조각은 안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빨강, 초록색이 들어가야 되고 빨강,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긴 노란색 면이니까 노란색까지 모두 다 맞춰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윗면을 다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로는 이렇게 모든 큐브를 다 맞춰주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얀색 엣지 4개의 조각을 모두 윗면에 맞춰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사실 공식이랄 게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퍼즐을 푸는 것처럼 본인의 공간지각 능력과 사고력을 10분 활용하여서 맞춰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처음 하시면 감이 안 오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맞추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얀색이 하나가 있네요. 이러면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먹으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하얀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하얀색 조각을 먼저 맞춰볼게요. 한번 돌렸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돌려볼까요? 이러면 맞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얀색이 있는 면을 돌려서 맞을 때까지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맞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자, 여기 하얀색 조각이 있죠? 한번 맞을 때까지 돌려보겠습니다. 몇 번을 돌려도 맞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렇게 이 조각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하얀색이 윗면에 있어야 되는데 하얀색이 제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하얀색을 자기 앞에서, 이 하얀색 조각은 자기 앞을 보면서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옮겨줍니다. 옆이면 여기나 여기가 있겠죠. 저는 여기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 하얀색이 있는 면을 돌려보겠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러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각을 하얀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하얀색 조각을 찾았네요. 그렇다면 이 조각도 맞을 때까지 돌려볼까요? 하얀색이 3개 맞아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잘 보시면은 이 하얀색 조각과 이 하얀색 조각은 같은 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면에 있어서 같이 돌아가죠. 그렇다면 이 조각을 맞추려면 이 조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운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바로 이 조각과 이 조각을 같은 면에 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같은 면에 있지 않을까요? 이 정답 또한 간단한데요. 바로 이 윗면을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을 아무리 돌려도 하얀색 3개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아무리 돌려도 하얀색 하나가 위에 맞질 않네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얀색이 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도 똑같이 내 위가 아니라 옆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려고 보니까 하나가 맞았는데 하나가 또 사라졌어요. 다시 돌려볼까요? 네, 다시 3개가 맞았죠. 다시 돌려볼까요? 3개, 2개, 2개, 3개. 어떻게 해도 4개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아까랑 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얀색 두 조각이 이 면에 똑같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은 윗면을 돌려서 이 두 조각이 더 이상 같은 면에 있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윗면은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좀만 일반화 시켜보면 하얀색 두 조각 이상이 같은 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과 같은 면에 하얀색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도 안 되고 이렇게 돌려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네,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 하얀색 조각을 드디어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하얀색 십자가를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하얀색 십자가를 맞추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만 단순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맞아있는 색깔까지 이 옆에 색깔까지 다 맞게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은 경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 단계가 사실 가장 쉬운 단계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바로 이 윗면을 돌려가면서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여길 보시면은 색깔이 안 맞죠? 이 초록색이랑 주황색이.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맞았네요. 이 맞은 조각을 여기다가 맞춰야 십자가를 맞출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은 조각을 2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을 볼게요. 옆에 운 좋게 맞아 있네요. 이 맞은 조각도 2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을 또 볼게요. 안 맞아 있네요. 그러면 맞을 때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안 맞았죠?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이 하얀색과 옆 색깔이 맞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이렇게 돌렸을 때 안 맞았다고 넘긴 이유가 하얀색 색깔이 없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하얀색 색깔이 있는 엣지 조각과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다면 2번 돌려서 원위치로, 그 다음 것도 똑같이 돌려봐서 안 맞죠? 돌려봐서 맞았습니다. 이것도 2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밑면에 하얀색 십자가와 옆에 색깔까지 다 맞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2단계까지 완료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1층을 맞추어주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하얀색 한 면을 맞추는 단계죠. 2단계부터 사실 공식이 들어갑니다. 2단계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윗면에서 이 하얀색이 들어간 코너 조각을 찾습니다. 코너 조각은 이렇게 색깔이 3개 있는 조각이에요. 그래서 하얀색이 있는 조각을 찾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찾았네요. 그렇다면 이 조각의 색깔은 어떻죠?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입니다. 그렇다면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이 가야 하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죠. 여기는 초록색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주황색, 파란색, 하얀색. 그래서 저는 이 조각이 가야 하는 위치가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이 모두 겹치는 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맞추려면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 가야 하는 위치에 바로 윗자리에 여기, 위, 여기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색깔이 2개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색깔이 3개 들어갈 수 있는 여기로 이 조각을 옮겨와야 합니다.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바로 윗면을 돌리면 되는데요. 윗면을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아직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이 들어간 조각이 나오지 않았네요.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하얀색, 주황색, 파랑색 제자리에 왔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트위스트,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트위스트 공식을 써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냐면요, 맞을 때까지 이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 조각이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트위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을 썼더니 운이 좋게 한 번만에 맞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조각이 있죠? 이 조각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이 겹치는 자리에 가야겠죠? 찾아보겠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이 모두 겹치는 하양, 파랑, 빨강이 가야 하는 이 자리. 그렇다면 이 자리에 위로 가야겠죠? 이 자리의 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긴 두 색깔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셔서 이제 트위스트를 맞을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안 맞았죠? 두 번 아직도 안 맞았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세 번 했더니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도 다른 원리로 해볼게요. 하양, 주황, 초록 조각입니다. 이 조각은 하양, 주황, 초록이 겹치는 이 자리에 가야겠죠? 한번 돌려서 이 자리에 안 왔네요. 한번 돌려서 드디어 왔네요. 이제 트위스트 맞을 때까지 해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조각도 트위스트 맞을 때까지 해서 맞았습니다. 이렇게 한 층을 다 만들어 주시면은 이 3단계가 끝난 것입니다. 자, 3단계에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예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흰색이 들어간 코너 조각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은 흰색이 윗면에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그런데 아직 단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옆에 색깔까지 이 1층을 맞춘다는 거는 옆면의 색깔까지 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은 하얀색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가 안 맞은 데를 보고 트위스트를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이 안 맞은 데를 본다는 표현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 조각이 제대로 맞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기에 하얀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위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트위스트는 한 번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놀랍게도 하얀색 조각이 윗면으로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조각을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 맞게 되겠죠.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2층을 다 맞춰줘야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까 전에 3단계에서는 색깔이 3개 있는 코너 조각을 봤다면 색깔이 2개 있는 엣지 조각을 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맞춰야 하냐면 먼저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색깔과 맞는 엣지 조각을 찾습니다. 윗면을 돌려가면서. 안 맞죠? 안 맞죠?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았다면 이 조각이 내가 맞춰야 하는 조각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맞춰야 하는 조각은 무엇이냐? 바로 이 2층에 들어가야 하는 조각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조각인데, 그렇다면 이 조각은 이 2층 두 번째 줄에 들어가는 조각이 맞을까요? 색깔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빨간색이 있죠? 자,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 그렇다면 이 위치로 가는 2층에 들어가는 조각이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조각이 그렇다면 왼쪽으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가나요?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조각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큐브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윗면을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줍니다. 왼쪽이죠. 그 다음에 트위스트를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조각이었으니까 오른쪽을 봐야겠죠. 오른쪽을 봐줍니다. 한번. 그 다음에 왼손 트위스트를 써줍니다. 아마 공식이 좀 길어서 아마 어색하실 텐데요. 이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까요? 이 빨간색과 맞는 조각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반복해서 돌렸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포기하시고 옆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록색과 맞는 조각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이 2층에 들어가는 조각이 맞을까요? 초록색이 들어가고 2층에 들어가는 조각은 초록, 빨강이 겹치는 이 초록, 빨강 조각과 초록, 주황이 겹치는 초록, 주황 조각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 조각은 초록, 노랑 조각이네요. 그렇다면 이 조각은 2층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조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고 돌려봤는데 초록, 빨강 조각이 나왔네요. 이 조각은 2층에 들어간 조각이 맞을까요? 초록, 빨강, 초록, 빨강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은 오른쪽으로 가나요?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은 초록, 주황이니까 왼쪽인 초록, 빨강이 맞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조각은 아까 오른쪽으로 가는 조각이 시계 방향으로 윗면을 돌리고 시작을 했다면 이건 다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윗면을 돌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왼손 트위스트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간 조각이니까 당연히 왼쪽을 봐야겠죠. 왼쪽을 보고 오른손 트위스트를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셨다면, 제대로 써주셨다면 맞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것도 해볼까요? 이거는 초록색이 맞고 초록 주황이니까 초록 주황,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조각이 맞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트위스트, 오른쪽을 보고 왼손 트위스트, 그 다음에 이 조각도 맞는 걸 찾았고 주황 파랑, 주황 파랑이니까 이 조각은 2층에 있는 조각이 맞고 오른쪽으로 가야 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오른손 트위스트, 왼손 트위스트. 이렇게 제대로 해주셨다면 2층이 다 맞게 됩니다. 자, 4단계에서도 똑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직 2층을 다 맞추지 않았는데 윗면에 마땅한 조각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다 2층에 들어갈 조각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 4단계 공식이나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됩니다. 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공식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2층에 안 맞은 데가 있고 맞은 데가 있잖아요. 맞은 데다가 쓰시면 안 되고 안 맞은 데다가 쓰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 맞았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공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시계 방향, 트위스트, 오른쪽 보고 왼손 트위스트 해주시면 놀랍게도 윗면에 이렇게 마땅한 조각이 생기게 됩니다. 잘 보시면은 이 새로 생긴 이 조각은 2층에 들어가는 조각이 맞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2층까지 잘 맞춰주셨다면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5번째 단계는 윗면의 십자가를 만들어주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총 3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4가지인데 그 4번째 상황은 그냥 십자가가 맞은 상황이라 패스할게요. 십자가가 맞아 있으면 그냥 운이 좋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자, 여기서 3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상황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봐야 되는 조각은 바로 이 엣지 조각입니다. 센터 조각과
이 센터 조각과 엣지 조각이 이렇게 맞아야 십자가를 맞춘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일자만 맞아 있습니다. 얘네 조각은, 코너 조각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얘네는 무시하세요. 이렇게 엣지 조각이랑 센터 조각이 맞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은 일자가 맞아 있죠. 이런 경우에서는 일자를 가로로 놓고 앞면을 돌려줍니다. 앞면을 한번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면을 이쪽으로 돌려놨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맞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엣지와 센터가 니은자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이 니은자를 이제 자신의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큐브가 나를 보고 있으면은 왼쪽 위에다가 니은자를 몰아두신 다음에 똑같이 앞면을 한번 돌리고 트위스트를 2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주의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앞면을 돌렸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윗면에 십자가가 모두 맞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엣지 조각이 맞은 게 없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센터 조각 하나만 외롭게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도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앞면을 돌려주시고 트위스트를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거, 앞면은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지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시면 다 흐트러집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앞면을 한번 돌려주시고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앞면을 돌려놨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뭔가 익숙한 모양이지 않나요? 바로 아까 이 니은자 모양과 방향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방향까지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니은자니까 얘는 여길 보고 있네요. 근데 얘를 돌렸는데 니은자가 안 나왔어요. 그럼 한 번 더 돌려봅니다.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니은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앞면을 돌리고 트위스트 2번,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윗면에 십자가가 다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윗면에 십자가까지 다 맞춰주셨다면 다음 단계는 아마 이 해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일 겁니다. 바로 이 윗면에 코너 조각들의 위치를 모두 맞춰주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좀 까다롭습니다. 공식은 하나지만 좀 까다로운 단계예요. 바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먼저 이 윗면을 돌리면서 위치가 맞는 조각을 찾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위치가 맞는 조각이라는 거는, 자, 보시면은 이 조각에 주의해 보세요. 이 조각은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가 있는 자리는 지금 노란색 면과 주황색 면과 파란색 면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 조각은 맞는 조각일까요? 틀린 조각일까요? 맞는 조각입니다. 바로 위치만 맞춰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노랑, 주황, 파랑이 겹치는 자리이죠. 근데 얘는 노랑, 주황, 파랑이 겹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안 맞아 보이지만 맞는 조각이에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총 2가지의 다른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 보시는 큐브와 같이 이렇게 얘도 맞았고 얘도 맞았는데, 얘는 지금 노랑, 주황, 초록이 겹쳐야 되는 자리에 노랑, 초록, 빨강이 와 있죠. 얘는 틀렸습니다. 여기도 노랑, 빨강, 초록이 겹치는 자리에 노랑, 초록, 주황이 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2개가 맞았고 이렇게 2개가 틀렸죠. 이 상황을 잘 기억하세요. 바로 맞은 조각이 2개가 붙어있고 틀린 조각이 2개가 붙어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여기는 노랑, 주황, 파랑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노랑, 주황, 파랑이 있죠. 옆을 봅시다. 노랑, 파랑, 빨강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노랑, 주황, 초록이 있어요. 뜬금없죠? 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짚어볼게요.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맞고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얘도 노랑, 빨강, 초록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노랑, 빨강, 초록이 있으니까 얘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맞았고 얘는 두 개가 맞았고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노랑, 주황, 초록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노랑, 파랑, 빨강이 있죠. 뜬금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이렇게 대각선 얘네 두 개가 맞았고 얘네 두 개가 틀렸어요. 아까 상황은 얘네 두 개가 맞았고 얘네 두 개가 틀렸는데 얘는 얘네 두 개가 맞았고 얘네 두 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 있는 게 붙어 있고 틀려 있는 것도 붙어 있으면 얘는 맞아 있는 게 떨어져 있고 틀려 있는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조각을 보는 연습만 제대로 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는 연습도 노랑 무슨 색? 무슨 색에 그 색깔을 가진 조각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걸 하시다 보면 자, 노랑, 빨강, 초록 이렇게 맞아 있죠? 노랑, 빨강, 초록 얘는 맞았어요. 그 다음에 노랑, 초록, 주황 노랑, 주황, 파랑 얘는 틀렸죠? 노랑, 주황, 파랑 노랑, 파랑, 빨강 얘도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맞았는데 얘네 두 개는 틀렸죠. 그리고 노랑, 파랑, 빨강인데 노랑, 초록, 주황 지금 얘 하나만 맞았고 세 개가 틀려있죠. 얘는 세 개가. 이거는 예외형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윗면을 돌려서 윗면 한 번 돌리고 판단을 해보시고 두 개 이상이 맞아있지 않다. 그러면 또 윗면을 돌려보시고 또 판단을 해보시고 두 개 이상이 맞아있지 않다. 그러면 또 윗면을 돌리고 판단을 해보셔서 두 개 이상이 맞아있다. 그러면은 이제 됐다 하고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이 길었죠?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맞은 두 개의 조각을 내가 보기에 왼쪽 면에 이 왼쪽 면에다가 두고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먼저 트위스트 3번. 이제 트위스트 슬슬 익숙하시죠? 트위스트 3번 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오른쪽을 봐주셔야 돼요. 오른쪽을 봐주신 다음에 왼손으로 트위스트 3번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노랑, 빨강, 초록에 노랑,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빨강에 노랑, 파랑, 빨강 노랑, 주황, 파랑에 노랑, 주황, 파랑 노랑, 초록, 주황에 노랑, 초록, 주황 4개가 다 맞아 있네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아까 이거 말고 한 개가 더 있었죠. 그 한 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얘네 두 개가 맞고 얘네 두 개가 틀린 상황인데 이거는 아무데나 보시고 방금 공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방금 공식 뭐였죠? 트위스트 3번 오른쪽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고 왼쪽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번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손 트위스트 3번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돌려보시다 보면은 여기 두 개가 맞았고 여기 두 개가 틀린 그러니까 맞은 게 옆에 두 개 틀린 게 옆에 두 개가 되는 아까의 그 기본적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나오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하나만 맞았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만 맞은 상황은 없습니다. 돌리다 보면
무조건 2개 이상 맞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 맞은 상황을 찾으신 다음에 아까 공식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조각이 자기 위치를, 모든 코너 조각이 자기 위치를 찾게 해주셨다면 2단계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윗면을 모두 맞춰줄 단계인데요. 이 윗면을 모두 맞춰줄 단계의 시작은 바로 이 노란색 십자가를 맞추고 이 코너 조각의 위치까지 맞춰준 면을 밑으로 보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밑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내가 봤을 때 오른쪽 줄이 있죠. 여기에 조각을 위치합니다. 노란색 이 코너 조각을 위치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노란색이 나를 보고 있거나 오른쪽을 보고 있는 조각만 여기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이 나를 보고 있지도 않고 오른쪽을 보고 있지도 않고 밑을 보고 있는 조각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노란색이 나를 보고 있거나 노란색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그런 조각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바로 트위스트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냐, 이 노란색이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을 보는 것도 아닌 밑을 볼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위를 보고 있죠? 안됩니다. 한 번 더. 오른쪽을 보고 있죠? 안됩니다. 한 번 더. 이번에도 오른쪽을 보고 있죠? 안됩니다. 한 번 더. 이번 어디를 보고 있죠? 나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밑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나를 보고 있거나 오른쪽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안 맞은 조각을 내가 보고 있는 오른쪽 면의 요 위치로, 그러니까 아까 얘가 있었던 자리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나를 보고 있는 조각이 왔죠. 이렇게 또 트위스트를 반복해줍니다. 맞을 때까지, 얘가 밑을 볼 때까지. 자, 밑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아직 여기 안 맞은 애가 있어요. 얘도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트위스트 반복해줘요. 자, 이제 밑을 볼까요? 노란색이 나나 오른쪽을 보고 있는 조각이 있나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윗면이 다 맞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 연습 삼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윗면 코너의 위치까지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고 노란색을 밑으로, 그 다음에 안 맞아 있죠?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안 맞은 거예요.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이제 노란색이 아래를 보게 됐죠? 그리고 또 돌려보면서 안 맞은 애를 찾습니다. 돌려보면서 밑면을 돌려보면서 찾아야 돼요. 위에는 절대 돌리시면 안 됩니다. 밑면을 돌리시면서 안 맞은 거를 찾아서 또 트위스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밑면을 돌려서 안 맞은 애 있죠? 또 밑면을 돌려서 안 맞은 애가 있죠? 밑면을 또 돌려봅니다. 안 맞은 애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돌려주시면 윗면에 다 맞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윗면까지 맞추셨다면 이제 큐브 맞추기까지, 다 맞추기까지 한 단계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이제 여태까지 썼던 공식 중에 가장 긴 공식을 쓰셔야 하는데요. 자, 먼저 공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큐브가 엣지 조각들만 안 맞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 면이 맞아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총 이렇게 3면이 맞아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하얀색을 밑에, 노란색을 위에 두시고 한 면, 이렇게 맞은 면을 내 앞에, 이 맞은 면을 마주 볼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트위스트를 써주십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트위스트를 곧바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트위스트를 5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트위스트를 5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한번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먼저 큐브가 다 맞은 상황, 그리고 이것처럼 안 맞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식을 썼는데 왜 안 맞냐고요?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되고, 그냥 공식을 썼는데 공식을 이렇게 딱 썼어요. 그 다음에 옆을 보는데 옆에 안 맞았다. 그러면 한 번 더 써야 되겠구나 하시고, 그대로 공식을 끝난 자리에서 그대로 한 번 더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식을 최대 2번 쓰시면 큐브가 다 맞게 됩니다. 자, 끝이 아닙니다. 아까 거는 이렇게 총 3면이 맞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란색을 위에 하얀색을 아래 두고 나머지 다른 면을 보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3면이 아니라 딱 노란색, 하얀색 2면만 맞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보시고, 뭐 여기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여기 보셔도 되는데, 그냥 단지 하얀색을 아래 노란색을 위에만 보신 다음에 나머지 돌려가면서 아무데나 보시고 공식을 쓰셔서 이렇게 3면이 맞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2면만 맞아 있을 때 아무데나 보고 공식을 써주면 3면이 맞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2면만 맞아 있는 경우에선 최대 3번까지 공식을 쓰면 큐브가 맞게 됩니다. 이렇게 썼는데 안 맞았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써주셨다면 이렇게 큐브가 다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큐브를 다 맞추셨다면 당신은 드디어 큐브를 맞추게 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